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험생들 6월 모평 성적표를 다 받아 들었을 텐데요. 우리 수험생들 자신이 공부한 성적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그 성적표를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잘 분석을 하겠지만 또 그중에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성적표를 찍거나 없애버리는 수험생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런 행위는 결코 득이 될 수 없겠죠. 실수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남은 기간 6월 모평 제대로 분석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결정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6번의 수시 지원 전략 함께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달라진 입시에서 우리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명쾌한 분석으로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높으신 분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귀성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입시 수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우리 수험생들 많이 바쁜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의 문을 좀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 주실 수가 있어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책도 찾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어떻게 예전에 입시 치르실 때랑은 또 다른 기분이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예전보다 전형이 상당히 복잡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부터 논술 전형까지 다양한 전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6개 전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저희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화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1학년, 2학년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2.08, 수학 1.65, 영어 교과 굉장히 좋습니다. 1등급 맞았고요. 사회 교과는 이제 2.59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이 1.89등급 나왔습니다. 6월 모의 수능 결과인데요. 국어 B형 보셨고 81에 해당되는 3등급, 수학 A형은 86, 3등급, 영어는 역시 굉장히 강점을 띠고 있죠. 100분이 97에 1등급입니다. 그리고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윤리사상 두 과목 선택하셨는데 아직 윤리사상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윤리는 94에 2등급인데 윤리사상은 68에 4등급 득점을 하셨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 보면 1, 2학년 때 전교학생이 총무부차장 하신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학급 입시 토론 부장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는 2학년 때 영자신문부 활동하셨고 봉사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거의 한 200여 시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재 안 된 내용에 부천 청소년축제 기획단 1년 활동하신 거랑 반기문 영어경시대 본선 지출하신 게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 내용 및 특기사항인데요. 학력 우수상, 또 중등영어 의사소통, 평가 최우 수상, 또 독서토론 논술능력 향상 평가대회 동상, 금명상 본사장 등 받았고, 토플이 IBT로 115점 있습니다. 지망대학을 살펴보면요. 일단 서강대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이죠. 영미문화계열
질문하셨고 2지망으로 중앙대 글로벌 리더 전형 영어 영문학과 3지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리더 전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보다는 이게 내신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 중에서도 내신의 수학과 영어, 그 중에서도 영어에 좀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우선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신 성적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좀 우수하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지금 중간고사 진행됐고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요. 좀 노력한다면 1.89 등급에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어 내신 성적이나 또는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으로 우수하다라는 게 이제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국어하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이제 3등급이라는 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수능 성적 향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본인이 지금 뭐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질문하셨던 대학들에 있어서 정시 모집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아마 100분이 30에서 한 41점 정도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과다 보니까 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반영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신 대학들이 대부분 표준 점수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학의 고득점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비교과 분석을 했을 때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도 영어에 지대한 관심 갖고 있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내는데 상당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관련 수상 실적이라든지 관심도는 장점입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전공하려고 하는 뭐 외교관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전공 적합도하고는 이제 밀접한 어떤 관련 활동들이 조금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수시 특징과 지원 가능성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어학특기자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아버님께서도 질문 중에 또 저희한테 질문 주실 때도 토플 115점이라는 게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 점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제 올해는 영어 에세이를 이제 중점적으로 평가 자료로 쓰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대학들의 좀 어떤 특장점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영어 에세이로 통과를 한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가 반영되는데 서류라는 건 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공인의 국어 이런 거 반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1단계 에세이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아마 에세이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해외 유학 경험자라든지 특목고 출신자 중에서 수능이 불안전한 친구들이 쓰는 전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좀 상향 지원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에세이 자신이 있다면 가감한 도전도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학은 중앙대 글로벌 리더인데요. 우선 선발로 60% 그리고 일반 선발로 나중에 40% 선발하는데 서류의 비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선 선발에서 서류 70%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최장력 기준이 우선 선발에서는 없지만 일반 선발에서는 2개 2등급이 있거든요. 영어는 충분하니까 나머지 과목 가운데 하나만 만약에 9월 모의 수능에서 최장력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지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서류의 경쟁력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이 대학도 상향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2개 대학을 상향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머지 4장 카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은 해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고민하시는 이제 세 번째 대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리더 전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 영어 우수자하고 교과과정 연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교과과정 연계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장력 기준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건 영어 우수자 전형인데 뭐 기준 점수는 105점이지만 학과 특성을 고려하면 점수가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15점이면 뭐 한국에 대해서 시작하는 경시대 은상 수준 전년도에 비해서 영어 에세이 비율이 30에서 70으로 대폭 네. 증가했기 때문에 서강대랑 마찬가지로 에세이 준비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학은 좀 소신으로 네. 그러나 이제 아버님께서 최장력 기준 또는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 좀 더 좋아진다면 교과과정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강대와 중앙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 어학특기자 전형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또 이제 수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네. 이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아까 말씀 중에 뭐 전형이 복잡해서 네, 그랬는데 네. 저희들한테 주신 질문지 보니까 많은 부분 고민하셨고 또 고민의 어떤 흔적들이 학생을 좀 합격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강한 느낌 받았는데 논술 전형 아마 6장 가운데서 최소 2장
아니면 3장까지는 좀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대학도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아버님 혹시 우리 자녀분께서 논술을 2학년 때나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나요? 아니면 3학년 들어와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나요? 예, 3학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그 논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피드백은 좀 자신이 있어 하나요? 아니면 아버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수준인가요? 뭐 최상위권은 아닌 것 같아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상위 한 75%에서 80%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에세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외대 모의 에세이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거기서 지금 4개 영역에서 올 A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좀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 주신 거 보니까 면접보다는 어떤 자기 논술, 에세이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같아서는 논술 전형에서도 우선 선발,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조금 더 고득점 하시면 실질 경쟁률이 급 다운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합격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학생부 성적이 나쁘진 않으니까 일반 선발까지 고려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추천하는 대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추천하고 아버님께서도 생각하시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 글로벌 한양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이 일괄합산 전형인데 공인어학 성적 50%에다가 논술 성적 50%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학 성적은 기준 점수가 IBT 100점이니까 그건 충분하게 됐고 네. 나머지 논술 능력에서 어느 정도 쓰는 여기 최장력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대학은 대학 자체가 모집 인원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향, 소신, 보험에서는 상향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 논술을 좀 다듬어 본다면 충분히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이 영어제 시문이 나온다라는 게 이 친구한테는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영문이 나온다고 국문이 쉬운 건 아니니까 네. 오히려 국문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대비를 해주시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라는 게 올해 그 우선 선발의 최대 관건이죠. 다른 대학하고 거의 비슷해요. 연고대 수준급인데. 예. 그러나 이제 국어, 수학, 영어 100분위 합이 280이니까 영어를 활동량이 높게 보고 뭐 국어, 수학에 따라서는 우선 선발 안 되면 일반 선발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최장력 기준 때문에 이 대학을 소신이라고 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건 경희대학교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아마 경희대는 다른 특별 전형으로도 생각할 수는 있으실 텐데 특별 전형에서 뭐 네오르네상스나 이쪽은 저희들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논술 우수자 전형에 역시 우선 선발 30%, 일반 선발 70%인데 이 대학이 학생부를 적게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우선 선발에서는 이 친구한테 별로 이롭지 않고요. 그러나 논술에서도 역시 인문사의 영어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험대학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화여자 대학교가 또 수능 이후로 논술을 옮겼기 때문에 여학생 비슷한 성적대 친구들이 분산해서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외국어대학교나 경희대가 오히려 실질 경쟁률에서 나중에 이제 최장력 기준 안 되는 친구들이 응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네. 자, 논술 전형으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양대 글로벌 한양 그리고 한국외대, 경희대를 각각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학생이 좀 사전에 궁금해했던 학교이기도 하죠. 한양대 글로벌 한양 전형인데요. 전경호 선생님께서 이 글로벌 한양 전형에서의 논술 어떤 출제 경향 갖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한양대학교 글로벌 한양 전형에서 이제 논술 전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인문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인문과 상경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글로벌 한양 논술 전형의 특징을 보면 인문과 상경이 분리돼서 문항이 출제되고요. 인문은 인문과 사회통합형 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경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인문과 사회통합형 한 문항 50점짜리 배점과 동시에 수리논리형 한 문항 50점이 배점이 되고요. 논술 풀이 시간은 2시간이죠. 120분 동안 실시됩니다. 인문의 출제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요. 제시문에 나타난 근거를 활용해서 논제 조건을 충족시키는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해서 인문 사회과학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논술 경향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대책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상경계죠. 상경계도 한번 경향을 보면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 인문계열 논술과 함께 자연계 논술을 함께, 그러니까 수리 문제죠. 출제한다는 점. 그래서 수리사고 평가 및 논술 문제별로 두세 개의 소문항을 이렇게 쪼개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한양대학교 논술 답안에 답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대책입니다. 표현력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답안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시문은 비교적 평이하지만 실생활 연계형으로 이렇게 창의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사 이슈에만 편중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답안 내용을 통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수험생의 어떤 관심 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또한 논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답안이어야만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대책으로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한양대 논술이 우리 학생에게 약간 상향 지원이라는 설명을 앞서 해주셨기 때문에 방금 전경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언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게 저희들이 수험생한테 이 시기 하는 말이 기말고사부터 9월 모의 수능까지 한 번 끊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수능까지. 그럼 아마 1차 라운드는 7주 정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9월 모의 끝나고 수능까지는 8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말고사를 제외한 15주 정도 되는데, 그렇네요. 예,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좀 세워드리면 일단 그 기말고사 내신 관리를 통해서 아버님 기대하시는 한 1.6등급 대 내신까지 확보를 해두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기 목표는 논술 전형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대학별로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상향대학과 소신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향대학의 논술에 포커싱을 하거든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좀 가능성이 더 높은 소신대학의 논술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에세이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접 전형보다는 에세이 전형 쪽으로, 그래서 아마 생각하시는 여러 전형 중에서 면접을 피하시고 논술과 에세이를 쓰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뭐 최장력 기준 2개 2등급 그 이상의 우선 선발의 최장력 기준까지도 좀 생각하는, 좀 적극적이고 분발하는 자세를 학생한테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목표 점수는 국어 B형을 한 96점, 그 다음에 수학을 한 4점짜리 3개 틀리면 88점, 영어는 만점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탐구 영역이 올해 변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3과목에서 작년에 못하는 한 과목을 버렸는데 올해는 2과목 다 반영하니까 이거에서 한 46점 이상을 득점했을 때 원하시는 1등급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기를 끊고 나니까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15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버님 오늘 선생님들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저희가 또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아드님과 함께 좀 잘 살펴보시고요. 최선의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공인 어학 성적을 활용한 서류 전형에 지원할 경우 영어 에세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논술 전형도 함께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지원대학의 논술 유형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점수로는 수능 원점수로 국어 96점, 수학 88점, 영어는 만점, 사탐은 각각 46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상향 지원으로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중앙대학교 글로벌 리더 전형, 한양대학교 글로벌 한양 전형을 추천하고, 소신 지원으로는 한국 외대 글로벌 리더 또는 일반 전형, 경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른 수시 6회 지원 전략과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준비법 등 2014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생체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요즘에 공부 잘 돼갑니까? 아니요.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게 맞는 전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생체공학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체공학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은 1학년 교과 내신 평균입니다. 국어 4.8등급, 수학 6.6등급, 영어 5.8등급, 과학 3.6등급으로 국영수가 평균 5.2등급 받았습니다. 자, 지난 6월 5일 모의수능 본 점수 가채점만 원점수를 환산한 성적입니다. 자, 국어 A 100분위 66%의 4등급, 수학 B, 영어 B 모두 7등급이고요. 과학 탐구는 화학 5등급, 생명과학 4등급. 그래서 국영수 과학 100분위 합은 약 158%, 평균은 5.6등급으로 예상됩니다. 예,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일단 교내 활동으로는 2학년 때 학급 반장 이제 역임했고요. 3학년에 이제 학급 보건부장 맡아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2학년에 좋은 글 읽기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학년 합해서 총 43시간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입니다. 자, 기숙사내 모범학생으로 표창장 받았고요. 봉사 부문에서도 표창장 받았고, 그 외에 운동과 건강생활하는 교과에서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지망대학은 1지망에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2지망은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3지망은 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3 자연계 학생인데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비슷한 유형의 그런 어떤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내신 교과에서 보면은 과학 교과가 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우선 우리 학생의 전반적인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선생님. 예, 뭐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이제 뭐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다 지금 이제 5점대에 해당하는 이제 등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 일단 뭐 수학 B형, 그러니까 B형부는 수학 B형이나 영어 B형과 같은 또는 내신도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이 성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시급히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평 이제 그 정시 기준에서 한번 지원 가능한 대학을 대략 살펴보면 일단 뭐 서울 소재 대학은 좀 힘들고 일단 지방으로 가서 경동대학교나 한중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영동대학교, 그 다음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야간, 그다음에 한국국제대학교 이런 정도가 지금 합격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한 그 3개 대학들 이번 6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점수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82점 정도 차이가 나고 나머지 그 외 2개 동국대학교나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130에서 한 150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학생이 이제 사전에 이제 어떤 수시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의하셨는데 실제는 뭐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끼리 좀 미약하고 특히 이제 비교과 활동 부분. 뭐 2학년 때 독서 동아리 했다고 하지만 일단 독서 활동 기록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특이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입학사정과 같은 그런 서류 중심의 어떤 전형도 실제는 좀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농어촌 전형이나 다자녀 가구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기여나 또는 배려자 전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희망 사항이 있다라고 사전에 좀 저희한테 문의하셨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도 실제는 학생부 100%의 수능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자격 조건은 됐지만 실제는 거기서 경쟁력은 예,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때 내신 반영 비율과 또 비교과 활동 부분에 대한 평가 영역이 강한 서류 전형 같은 경우 이런 전형은 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금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선생님 수시에서 어떤 전형을 좀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 학생에게 일단 수시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전공 적성 또는 뭐 적성검사, 적성고사 이런 식의 이제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대학별고사, 적성고사 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 제가 제안한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6월 모평까지의 성적이 일단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대학에서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지 않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준비 시기가 좀 짧다면 수시 1차와 수시 2차에 좀 분할로 예, 일단 지원을 좀 나눠서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도 한 3회
그다음에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도 이렇게 3회 정도 나눠서 일단은 좀 전공 적성 검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적성 검사라는 것이 문제 유형이 대부분 정시, 실제 정시에서 보는 국어, 영어, 수학과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국어랑 이제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A형 정도 수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정시와 함께 간다는 생각을 일단은 본인이 하셔야만 적성고사에만 내가 모든 거를 사활 걸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적성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시까지 내가 길게 공부하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적성고사 전형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앞서 지망대학을 보니까 조금은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이 이제 그러니까 언어랑 수학이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일단 본인 학생 영어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일단 보지 않는 영어 문제가 없는 그런 대학 중심으로 제가 한번 3개 대학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제 서경대학교인데요. 제가 이제 학과는 뭐 본인이 워낙 이제 생체공학 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생체공학이나 의생명공학과가 정확히 들어있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과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서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생명공학과라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 공부와 좀 유사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시 1차 일반 적성이고요. 이제 적성고사가 80%, 학생부가 이제 2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아까 제가 뭐 추천해드린 이유는 역시 영어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학생부 반영 비율이 뭐 다른 적성고사 대학보다 좀 낮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천대학을 추천하겠는데요. 가천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공생명공학과라는 그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가 본인에게는 좀 더 유사성이 있는 학과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이제 수시 1차와 2차로 이제 2번 나눠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보는 수시 1차와 수능 이후에 보는 수시 2차를 동시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적성고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다 100%, 즉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추천을 했고요. 특히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즉 수학 A랑 그다음에 국어 A, 그다음에 영어 뭐 B형 이런 연계 교재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를 하겠다고 대학에서 이미 표방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좀 더 그 대학교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정시 공부와 함께 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학입니다. 이 대학에는 생명화학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 생체공학과 좀 유사성이 깊은데, 여기는 이제 수시 1차 일반 적성을 추천하고요. 여기는 전공 적성 평가라고 이제 명칭이 좀 다른데 80% 반영하고 학생부가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문제가 미출제되는 대학이고 학생부 반영 비율이 가장 적고, 특히 여기는 공과대학교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전과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의 이수가 충분히 원활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서경대와 가천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까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고사 전형 생각해봤습니까? 네. 준비는 좀 해봤나요?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 적성검사가 이제 실제는 뭐 문제 유형이 상당히 뭐 쉽다, 뭐 객관식이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실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정시 공부와 병행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만만히 공부할 건 아니거든요. 특히 수학 부분이 중심에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일단은 뭐 교과나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평적 봤을 때 수학 성적이 높지는 않아서 솔직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되기 때문에 적성도 만만치 않다.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적성검사가 이제 실제 각 대학별로 합격선이 얼마냐라고 이제 발표한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학과 정도 어떤 편중은 있겠지만 평균 한 77에서 78점 정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합격선이라고 발표하지만 저는 우리 학생에게 한 80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 환산으로 늘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도록 내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느 대학이든 간에 안심하고 학생부를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부 교과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성고사 성적을 100점 환산해서 약 80에서 85점까지 올려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수시 1차, 수시 1차라고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고요. 근데 수시 2차라면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에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방학 때까지 약 한 2달 가까이 또는 뭐 한 6주나 5주 정도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일단은 영어 제시문이 없는 그 한국산업기술대 유형의 책을 하나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 한 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풀 때는 시간을 정하면서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 수준을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시고 실제는 그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EBS 연계 교재, 국어 A형이나 그다음에 수학 A형, 그다음에 이제 영어 B형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신다면 정시까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연계 교재 얘기하면서 이제 수학 A형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 수능 원서가 이제 8월 한 22일서부터 접수가 되는데 자, 정시 이제 수능 원서죠. 그때 이제 그 A형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학 이후에 9월까지, 9월 때까지는, 방학 동안 풀었던, 그 한국산업기술대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중에서 이제 중요 부분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오답노트 형식으로 약간 좀 정리, 책에다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제시문이 들어있는 이제 가천대 유형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한 권 더 추가로 푸시되 두 번째 풀이할 때는 시간 안배를 해서 대학별로 정해준 그 시간 내에 과연 내가 몇 문항을 몇 점까지 풀 수 있는 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역시 EBS 연계 교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셔야 정시까지 같이 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10월 이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그 의생명공학과도 관심 있는데 네.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의생명공학과에 대한 관심 상당히 많은데 선생님 좀 대학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뭔가 의생명공학과, 뭐 의생명과학과 여러 가지 이제 학과명이 좀 다른데요. 네. 일단 뭐 본인이 희망했던 그런 대학들도 역시 이제 그런 학과가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숭실대학교 의생명 시스템 학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가 대학에 의생명과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대 국립대학에 이제 의생명공학과, 그다음에 이제 영동대학교, 중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기타 이제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들도 이런 의생명과학이나 의생명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학과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희망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성검사 유형도 있지만, 실제는 좀 이렇게 다른 이제 방법으로 그 면접형으로 가는 방법도 이제 제가 한번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별 고사를 진행하지 않는 대학들은 주로 이제 면접고사를 대학별 고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면접형으로 뽑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50%,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50%를 보통 일반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소재대학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언급했던 이런 의생명공학이나 의생명과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전이나 이렇게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은 내신 등급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5.2, 이 정도의 내신 등급이라면 충분히 이 면접 문제가 어려운 전공 문제가 아니라 기초 전공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양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기출문제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해 가시면 아마 본인이 대학은 좀 낮춰도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그런 생체공학이나 이런 관련 계통을 전공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학원 과정에서 좀 더 학점을 올려서 서울 소재대학으로 이렇게 진학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나 마지막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남은 기간 정말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과 비교과 모두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므로 수시에서 전공 적성검사 전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평 성적이 낮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수능을 목표로 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점수는 적성고사를 봤을 때 100점 만점 중 80에서 85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일반 적성고사 전형으로 서경대, 가천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교사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아,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이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교과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2.62등 나왔고요. 수학이 4.75, 영어가 3.39, 사회 교과가 3.68.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주요 4개 교과의 평균은 3.5 정도 되고 수학을 빼게 되면 3.2 정도 됩니다. 자, 6월 모의 수능을 기준으로 100분위를 가지고 등급을 추정했는데요. 일단 뭐 국어 B형이 80일에 해당되는 3, 수학 A형이 좀 많이 쳐져 있죠. 55에 해당되는 5등급이고요. 영어 B형 같은 경우는 72에 해당되는 4등급, 그리고 사회탐구도 분발이 요구되죠. 여름방학 맞이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법과정치, 사회문화 각각 75, 73에 해당되는 4등급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교내 활동도 보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대단히 많이 참여했죠. 1학년 때 186시간, 2학년 때 294시간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2학년 때 시사토론반 활동하신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1학년 37시간, 2학년 30시간, 3학년 때 5시간 활동하신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상 내용하고 특기사항인데요. 과목별로 우수상도 받으셨고 한문이네요. 그 다음에 봉사부분 표창장, 그 다음에 시사토론반과 연계될 수 있는 건데 면접에서 좀 강점을 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토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게 있고 특기사항으로는 한국산 능력검정시험에서 2급을 받으셨습니다. 자, 지망하시는 대학이죠. 1지망으로 건국대 철학과 논술 우수자전형 물어보셨고,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일반 논술전형, 3지망으로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를 한국사 특기자 전형으로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내신과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다 국어 영역에서 좀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하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이걸 비교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를 놓고 보면 내신 성적이 모평보다는 더 좋다. 이 말은 좀 우리 친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과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 희망하고 있는 건국대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100분위 점수에서 84, 88 이상 모자란 상황이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간하군 선발하는데 역시 8점대 후반에서 부족한 점수죠. 동덕여자대학교는 나다군 선발하는데 여기는 이제 100분위 반영 대학인데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여기도 63에서 한 65, 100분위가 모자란 상태.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대학들은 전부 다 정시로는 좀 불안전한 상태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4월, 6월 오면서 수학이 지금 많이 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영 비율 면에서 국어, 영어가 좀 중요한 대학이긴 한데 아마 우리 친구는 나중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을 고려할 수도 있으니까 네. 우선순위에서는 국어, 영어, 사탐에다가 조금 더 집중적인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성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수시 전형별로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네. 크게 이제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분석에 앞서서 우리 친구한테 좀 궁금한 게요. 우리 친구 혹시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학교에서 3월부터 외부 강사 선생님 초청해서 수업 들었어요. 직접 첨삭도 받으시고요? 네. 첨삭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상, 중, 하로 놓고 얘기하면? 중 정도요? 본인이 국어 내신은 좀 괜찮은 편인데 논술에 대한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어때요? 상중하로 말하면? 그것도 중 정도. 불안 네. 요소가 있습니다. 불안 요소 있는데 일단 문의하신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건국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의 특징이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 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다라는 게 대학 특징인데, 왜냐하면 학생부가 이제 20%, 그 다음에 일반 선발에서도 2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과 성적 안 좋은 친구들이 논술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높은데, 일단 이 대학은 우선 선발도 그렇고 일반 선발도 그렇고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장력 기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논술 대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저 기준이 안 되니까 건대 지원은 수능 전이라서 더더욱 무리라고 판단돼요.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하대학교인데, 인하대학교가 1차도 논술이 있고 2차도 논술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1차에는 최장력 기준이 없고
2차에는 두 개 영역 등급합 6이거나 아니면 두 개 영역 100분이 155라는 최장력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등급합 6은 우리 친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하대는 수능 이후에 하는 2차에다가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보다 좀 더 내신이 좋고 우리보다 수능이 잘 나오고 우리보다 논술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보험 지원으로도 생각하고 수능이 안 나오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쓴다면 1차로 쓰는 게 맞는데, 역시 여기도 학생부가 갖는 경쟁력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논술 준비에 특별히 자신이 없다면 인하대학교 여기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학이다. 좀 무리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정여자대학교 특기자 전형, 한국사 특기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원 자격이 서류 심사인데 사실상 한국사 2급이기 때문에 1단계는 그냥 통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2단계 내려가게 되면 면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교과 분석할 때 시사 토론반 했다, 사이버 토론대 우수상 받았다, 또 우리랑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 또박또박 잘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면접에서의 강점,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냐면 확실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학한 다음에 학습 계획이나 목표, 또 그 목표에 따른 진실성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에서의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장력 기준이 있는 대학 아닙니까? A, B형 같이 반영할 때 B형으로 하면 국수형 중에서, 그리고 탐구 중에 2개 영역이니까 4개 중에 2개 영역 등급합이 8,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전형은 우리 친구가 면접에서 고득점을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놓고 한번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논술 전형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경우는 좀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수시 전형 말고 또 추가로 참고할 만한 대학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근데 우리 친구의 이제 과거 이력을 보면 그 자사고를 가셨다가 뭐 가정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반고로 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내신의 데미지 때문에 지금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예. 근데 3학 1학기 진짜 분투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국어, 영어, 사회가 조금 올라가면 국영사, 수학을 빼고요. 네. 그래서 2등급 때까지 진입이 되면 만약에 논술 전형 학교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메일상에 전달이 안 됐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신여자대학교 논술 1차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선 선발일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중에 문과니까요. 네. 2개 등급합이 4등급이면 이제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우선 선발이 기준이죠. 물론 일반 선발에 가면 최장력 기준은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준비한 것에 대한 자기 기대 심리를 조금이라도 여기에다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는 성신여대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내신과 지금까지의 모의고사의 성적을 놓고 보면 논술 전형보다는 네. 수능하고 연계성을 가져볼 수 있는 적성대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동덕여대까지 생각했으니까 제가 화면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적성대학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덕여자대학교인데요. 올해 동덕여자대학교가 적성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원자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경쟁률의 추이를 살피고 쓰시고, 70문항이 나오는데 국어가 35, 영어가 35, 수학이 30문제거든요. 80분 이내에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나 기출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유사대학의 기출문제를 필수로 좀 풀어보시고 적성을 좀 해보시는 게, 적성 정말 잘 보면 50% 우선 선발에서도 되고, 이런 점들. 그리고 우선 선발에서는 최장력 기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대학은 가천대학교인데요. 이 대학 역시도 적성의 형태가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이 다 출제되는 대학이다. 지방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은 영어가 취약할 때 영어가 출제되는 대학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역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없이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높다. 내신에서는 평균 대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합격점 평균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대학교가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역시 우선 선발에 적성 100, 일반 선발로 적성 100이니까 학생분 상관이 없고요. 대신 최장력 기준 2개 영역 평균 3등급이 일반 선발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학도 본인이 생각하는 뭐 국사학과 등이 있으니까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 대학은 서울 안에 있는 세종대학교죠. 학생부 비중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한 개 2등급, 그걸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향 지원이긴 한데요. 네. 이 대학의
최장력 기준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마지막까지 수능을 좀 분투하자는 차원에서 네 번째 대학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적성고사 전형으로 우리 학생에게 학교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남은 기간 우리 학생 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논술과 적성, 사실 뭐 정경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하고 적성 전형은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준비해라 우리는 그렇게 전략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논술을 학교에서 또 학기 초부터 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아까 성신여대 나왔으니까 그 값을 한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럴 때 또 수능 공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성고사 전형 준비는 일단 담임쌤하고 논의이 필요하겠지만 모의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가능성을 타진하신 다음에 대학 유형별로 체크하시고 중점적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학을 거의 모든 대학이 적성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수학의 상 하나 아니면 수학 온파트가 나오거든요. 수능에서도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시 최장력 기준들이 요구되는 대학의 경쟁률이 낮죠. 그 대학들의 또 우선 선발 조건이 두 개 영역 4라는 아까 기준 제가 좀 높은 설정을 해드렸는데 네. 수능 공부를 마지막까지, 그래서 국어에서도 90점 이상, 영어에서도 80점대 중반 이상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100분이 고려하는 학생은 특히 네. 여학생은 탐구의 비중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탐구 2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사회탐구 영역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고 올 여름방학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현재 교과 성적이 하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내신 관리를 하셔야 하겠고요. 수시에서는 논술보다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원 대학별 유형을 파악하고 꼼꼼히 대비해야 하고 수능 학습 우선순위는 국어, 영어, 사탐, 수학 순으로 특히 수학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목표 점수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국어 92점, 수학 60점, 영어 85점, 사탐 각각 40점 이상, 추천 전형으로는 동덕여대 한국사 특기자 전형, 일반 전형으로 동덕여대, 가천대, 세종대,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가톨릭대학교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지난주 모의 수능 결과를 받아 들고 우리 학생들 많이 또 좌절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적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김호 선생님.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아마 다 학생들이 받았을 겁니다. 예. 일단 6월 모평 성적은 물론 이제 그 졸업생과 재학생이 다 같이 참여한 어떤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약 한 65만 명 이상이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지만 이 성적을 결정적으로 단정 짓지 말고 내가 이게 모든 최선을 다한 수능 성적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짚고 여름방학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용해서 다시 부족한 과목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말씀해 주신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